안녕하십니까. OBPNG 이주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버스 차축 스핀들 하우징의 절상력 분석 및 툴패스 최적화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실험 배경으로서 국내 전기버스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전기버스 차축 스핀들 하우징의 가공 툴패스 절상력 분석에 대해서 프로덕션 모듈을 이용한 절상력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공 툴패스 최적화를 통해서 가공 시간 단축 혹은 공구 수명 개선의 목적의 두 가지의 최적화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연구 배경 국내 전기버스 현황과 관련한 국내에서 소개된 여러 기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국내 전기버스 등록이 1년에 2배 이상 증가되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11년부터 15년까지 저조했던 전기버스 공급률은 16년, 17년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또 다른 17년도 기사입니다. 이때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은 전기버스 출고가가 약 4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젤 저상버스 대비해서 약 3, 4배 비싼 가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뉴스에서는 작년 전기버스 총 판매량이 583대, 그중 중국 점유율이 75% 정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18년도 대비해서 국내 점유율이 한 4배가량 증가한 결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 버스가 국내에 이렇게 많이 점유를 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는 저희보다 개발을 먼저 시작해 왔고 낮은 공급가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버스의 공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크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 버스를 통해서 출고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년도 이후부터 국내의 전기버스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면서 이러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산 전기버스의 생산 단가가 많이 절감되었고 또한 국내의 AS, 사후 관리의 장점이 아주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를 우리가 보았을 때에 전기버스의 제조비 절감만 확보할 수 있다면은 전기버스의 국산화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 버스, CNG 버스와의 비용과 사용에 관련된 사이클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전기버스가 CNG 버스 대비 최초 출고가는 상당히 큰 편이지만 유지비 관련해서는 약 한 35%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기버스의 운행 대수가 134% 증가, 약 979대까지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2017년 기사와 대비해서는 생산량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전기버스에 관련해서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은 1회 충전으로 약 319km 정속 운행을 할 수 있으며 완충까지는 72분, 빠르게 급속 충전을 할 시에는 30분으로 170km까지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버스의 충전소가 보급만 된다면은 현재의 대중교통 버스를 충분히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종합해서 설명드리면은 기술 발전으로 운행 거리 및 충전 시간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또한 전기버스 경제성이 기존 CNG 버스 대비로 약 35% 정도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며, 또한 최근 들어서 전기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크게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버스의 초기 비용이 굉장히 높은 비용이다. 그리고 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미비되었다라는 점은 위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버스의 높은 단가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바로 프로덕션 모듈을 통해서 적용하고자 하고, 이때에 새 부품 설계 혹은 새 툴패스 개발, 그리고 공정 최적화가 아직 시작 단계라는 점을 주목하여서 프로덕션 모듈이 긍정적인 결과들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대구 소재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이며, 이때에 전기버스에 들어가는 구동측, 특히 차축 스핀들의 하우징을 가공할 때에 절삭 가공을 통해서 가공되는 이 부품의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프로덕션 모듈을 통해서 절삭력 분석과 최적화를 동시에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기버스 차축 스핀들 하우징의 가공 툴패스의 절삭력 분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품은 전기차 주측 스핀들 하우징 부품입니다. 기존 버스와 다르게 전기차는 구동측, 즉 차축 앞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전기를 통해서 모터를 회전시키도록 합니다. 제품은 약 450 바이 450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이며, 재질은 우리 회주 처리라고 얘기하는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 계열입니다. 절삭 가공 전에 이 스탁 제품은 주조품으로서 절삭 가공을 통해 후가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가공을 통해 면삭도 진행되고, 때때로 결합을 위해서, 기계적인 결합을 위해서 포켓팅이나 드릴링, 리밍이나 태핑 등의 기계적 가공들을 수행합니다. 아래쪽의 그림과 같이 지그와 전용 고정구를 갖고 미리 주조품 스탁 제품을 장착한 뒤에 가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덕션 모듈을 통해서 절삭력 분석을 하기 전에 고객사로부터 공구 정보와 절삭 조건에 대해서 의뢰하고 받아내어 이 정보들을 가지고 바로 프로덕션 모듈의 공구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풋을 넣고 있습니다. 툴패스와 피삭제 모델링, 그리고 공구 정보를 넣고 프로덕션 모듈 내에서 툴패스 자체를 시뮬레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가공 전의 스탁 형상이고, 오른쪽에 가공 후 형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션 모듈을 통해서 툴패스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고, 그때에 발생하는 절삭력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뷰를 통해 추후에 툴패스 자체를 수정하던가, 혹은 프로덕션 모듈에서 제공하는 자동 최적화를 제공하여 좀 더 진보된 툴패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서드웨이브 프로덕션 모듈을 이용하시면은 특정 툴패스 위치에서의 절삭력 분포를 아주 자세하게 확대하거나 심도 있게 고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 툴패스 최적화에 앞서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본 툴패스를 보통 베이스 라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최적화를 할 때마다 우리의 새로운 최적화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시나리오 첫 번째는 가공시간 단축 목적을 갖고 최적화를 좀 더 선볼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최적화 시나리오 두 번째는 공구 수명 개선 목적으로 좀 더 절삭 변수들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가공 최적화에 앞서 먼저 최적화에 적합한 시퀀스를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시퀀스는 총 45 시퀀스입니다. 상당히 많은 공정수인데 이때의 실제 대부분의 시퀀스는 구멍 가공, 리밍, 태핑 등의 공정입니다. 나머지 면석과 포켓팅, 가공 등은 총 5 시퀀스입니다. 시퀀스 2번, 3번, 17번, 27번, 45번 시퀀스인데 이 5개의 공정이 전체 가공 시간 118분 중에 약 61.3분, 과반이 넘는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화 전에 최적화의 충분히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최적화를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가공 툴패스 최적화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덕션 모듈은 절삭력을 기준으로 높은 절삭력은 낮추고 낮은 절삭력은 높이는 최적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기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바로 왼쪽은 높은 절삭력을 낮게 맞추는 최적화이고, 오른쪽 녹색의 절삭력 그래프는 낮은 절삭력을 빠르게 최적화하여 가공 시간을 단축하는 모습을 개념적인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은 절삭력 폴스는 우리가 종종 폴스 스파이크나 혹은 높은 절삭력 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구의 마모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절삭 공구뿐만 아니라 공작기기의 스핀들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삭력 기준을 낮출 때에 사용자가 바로 절삭력의 파라미터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점선이 바로 유저가 낮은 절삭력 기준으로 삼는 절삭력 변수입니다. 절삭력을 낮춘다는 행위는 결국에 피드레이트를 느리게 간다는 의미인데, 필연적으로 절삭 시간, 가공 사이클 타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처럼요. 그리고 오른쪽에 절삭력이 안전한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안전하다면 가공 시간 확보를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절삭력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피드레이트를 빠르게 세팅을 할 것이고, 빨라진 피드레이트에 따라서 가공 시간은 단축될 것입니다. 바로 그 최적화라는 공정은 이 두 가지의 최적화, 높게 만든다던가 혹은 낮게 만드는 이 최적화의 두 가지의 타입이 혼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 그래프에서 실제 툴패스의 이런 복잡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최적화 툴패스를 우리가 특정 기준으로 최적화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높은 부분은 낮아지도록 최적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높여지도록, 가공 시간이 짧아지고 절삭력은 높아지도록 최적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공 시간 확보와 그리고 위험한 절삭력 스파이크를 피하도록 최적화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바로 프로덕션 모듈에서는 로드 밸런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 앞서 최적화 시나리오에 관련해서 두 가지의 최적화 시나리오, 가공 시간 단축과 공구 수명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적용될 때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인 설계가 있습니다. 바로 최적화의 어떤 기본적인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베이스라인의 최적화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최적화 시나리오 1번은 이 최적화 기준을 좀 더 높게 설정하도록 노력하는 시나리오고, 그리고 두 번째 공구 수명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는 이 베이스라인보다도 좀 더 낮게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담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각기 최적화가 된다면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결과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적화 시나리오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전체적인 절삭력 준위는 높여지는 형태일 것이고, 두 번째 공구 수명 개선 최적 시나리오는 전반적인 절삭력 준위를 낮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담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공시간 단축이 좀 더 극대화될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필요에 따라서는 가공시간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 가공시간이 증가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공시간 증가의 결과와 낮은 절삭력 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최적화 변수를 셋업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의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황색 그래프들은 베이스라인 절삭력으로서 둘 다 같은 절삭력 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최적화 시퀀스는 시퀀스 2번, 공구는 T03번입니다. 엔드밀이며 세 날짜리 40파이 엔드밀입니다. 이 두 시나리오를 각각 최적화를 위해서 변수를 잡는데 베이스라인 옵티마이제이션은 1022N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한 베이스라인의 최적화 변수는 1022N입니다. 시나리오 1번에서는 이것을 좀 더 정형화하고자 최적화 변수를 1020N으로 설정을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800N으로 절삭력을 세팅하였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주 절삭력이 1020N보다 약 220N 정도 낮아진 800N 정도로 셋업이 되는데, 이 얘기는 스테디 폴스를 한 2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시간 목적으로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사이클 타임이 약 7.5%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나리오 2번 같은 경우에는 절삭력을 20% 낮춘 것 대비 사이클 타임은 약 2.3% 정도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하고 난 절삭력을 같은 그래프에 오버레이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최적화를 우리 나머지 4공정에 모두 적용을 하여서 결과물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최적화 시나리오 첫 번째, 가공시간 단축 목적으로서는 최적화가 약 베이스라인 대비 7분 정도 단축을 하였고, 최적화 시나리오 2번 같은 경우에는 0.6% 약간의 가공시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공시간 단축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을 때 약 6% 정도의 전체적인 가공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요. 최적화 시나리오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5개의 시퀀스가 전반적으로 절삭력을 스테디 폴스를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점진적으로 공구의 마모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평균 한 24% 정도의 절삭력을 절감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공구 마모에 대한 것들은 실제 대량 검증, 시제 제품의 대량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절삭력을 전체 24% 낮출 수 있다면은 공구 마모에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예상치 못한 폴스 스파이크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나리오 1번 같은 경우에는 가공시간 단축 목적을 띠므로써 전체 시나리오 중에 7분 정도 단축할 수가 있었다. 반면 최적화 시나리오 2번 같은 경우에는 약 20% 낮은 절삭력 준위를 선택함으로써 공구 수명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공시간 목적에서는 0.6분 정도 단축하였지만 아주 미비된 결과입니다. 추후 대량 검증을 통해서 공구 마모의 경향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